이런 나무도 우리 조상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이게 이 나무가 가죽나무예요. 가죽나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잎을 보면은 상당히 호두나무하고도 비슷하고요. 특히 온나무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온나무하고 비슷한데 이 나무가 목재로서도 굉장히 좀 많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나무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지금 커서 그러는데요. 이게 새순을 이렇게 나물로 많이 이렇게 해서 먹었다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 나무 순을 따서 부각을 만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요.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아주 납니다. 이 산딸나무도 여러 개 찍으면 멋있어요. 산딸나무 산딸나무죠. 지금 이게 꽃이 피었을 때 참 아름다운데요. 그 꽃도 나중에 다음 우리 기회 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내년 봄에 다시. 그래서 이렇게 꽃이 핀 다음에 이렇게 열매가 열렸는데요. 이 열매가 나중에 빨갛게 익습니다. 빨갛게 익어서 꼭 지금부터 생긴 것이 그때 이어지는데요. 빨갛게 세워서 말랑말랑하게 되죠. 그럼 꼭 딸기 같습니다. 그래서 딸기인데 나무네? 또 산에가 있네?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을 조합해서 산딸나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가을에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둘레길을 다니면서 우리가 계절을 좀 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6월이에요. 6월인데 아마 가을에 왔을 때는 또 이런 나무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하고 우리가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가을에 단풍이 든 모습을 보고 또 봄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우리가 이렇게 관찰해본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나무는 이렇게 삼출엽, 작은 소엽이 이렇게 3개 나오는데요. 이 나무는 굉장히 붉은 단풍을 자랑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배설가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너가 너무 붉어서 나 복장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이 복작이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봤어요. 어떻게 비유를 했든 간에 이 나무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비유죠. 이렇게 둘레길을 다니면서는요, 우리가 환경 문제도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탐방객길이나 둘레길을 다니신 분들이 이런 풀들을 보면 우선 느끼기 어떻습니까? 얘 굉장히 빨리 자란 나무 같아, 식물 같아. 그런데 모여 있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식물들은 잘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번식력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걸 의미하죠. 이거는 대표적인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환경 유해 식물이에요. 이게 바로 돼지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씩 퇴치해 준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다양하게 생물들이 또 구성이 돼야지 얘들이 독차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집에서 놀지 집비둘기가 여기에 놀러 왔어. 네? 올라가겠습니다. 수락산 물을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한번 적셔보겠습니다. 시원합니다. 둘레길 돌다 이런 코스 만나면 행운이죠, 뭐. 너무 좋네요.
간단하게 블랙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좀 편한 길로 모이겠습니다. 자, 우리 1구간을 출발해서 지금 요 위치가 보니까 이제 1.4km 왔네요. 여기서 또 단곡의 갈림길이 어디가 4.9km니까요. 여기까지만 가는 것도 상당히 먼 길입니다. 저 뒤에 있는 이 나무가 우리가 즐겨 먹는 잣나무입니다. 네, 잣나무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옆에 있는 나무, 이걸 잘 보시고요. 수피를 한번, 나무 껍질을 한번 찍어 보시죠. 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시면 또 나뭇잎은 이게 몇 장씩 되어 있냐면요. 이게 5장씩 되어 있어요. 나뭇잎이 이렇게 5장. 5장 보이죠? 5장 있습니다. 이게 5장이 보이면 잣나무예요. 근데 잣나무인데 잣나무 중에서 이 잣나무는 우리가 먹는 잣을 생산하는 열려주는 그런 잣나무예요. 그런데 이 옆에도 또 잣나무가 있습니다. 이 옆에도 잣나무가 있는데 지금 비교가 바로 됩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까 저쪽에 있는 우리 잣나무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보이죠. 느낌이. 예.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잎이 5장이에요. 이렇게 5장이 나옵니다. 5장 나오죠? 5장 나옵니다. 이것하고 다시 이렇게 수피를 보시면 저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반질반질하면서 지금 많은 성진을 이렇게 쏟고 있는데요. 이거는 스트로브 잣나무라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잣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잣나무를 그래서 이 나무는 지금 우리가 먹는 잣나무는 지금 굉장히 높은 데가 있는데요. 저기 잣이 열렸어요. 잣이 지금 풀상을 치면 열렸는데요. 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느낌이 조금 150km의 블랙길은 가급적이면 다른 지자체하고 경계지역으로 돌아서 서울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가 우리는 요 밑으로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의정부하고 경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지나시다가 보면 여기 노광서원입니다. 노광서원은 이조 중기의 그 유명한 실학자 있습니다. 박세당이라는. 예, 그분의 여기가 유어지에 생가가 있었던 거, 고택이 있었던 곳이 노광서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바로 이쪽 개울이거든요. 골짜기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가면은 아마 좀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나무를 한번 가볼게요. 이 나무가 지금 열매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건데요. 이 나무는 사실은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예. 고종 황제가 회갑 때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우리 고종 황제의 회갑 선물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그런 나무예요. 이게 뭐냐면 잎을 자세히 보시면요, 7장이 거의
7장으로 되어 있어요. 작은 잎들이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소엽이 물론 뭐 6장, 5장 조금 변형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7장이에요, 전부가. 그래서 잎이 7장이구나 해서 이 나무 이름을 칠렵수라고 해요. 근데 칠렵수보다도 더 세련되게 느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마로니예요. 이게 옛날에 서울대학교 물리대, 지금의 종로가 계양로죠. 예, 그쪽에 이 마로니에가 많이 있어서 지금도 거기를 마로니에 공원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죠. 근데 이 마로니에는 열매가 지금 이렇게 밤송이처럼 약간 가시가 열리는데요. 이 가시가 열리는 마로니에는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반질반질한 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가시가 열매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가시칠렵수라고 하죠. 근데 저기서 나오는 열매는 꼭 밤처럼 생겼습니다. 밤처럼 생겼는데 이제 그 비교해서 다른 점을 좀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그 열매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로니에도 우리 지금 시내 서울시에서 가로수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는 이 수종 중에 하나. 특히 잠실 주변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거리가 상당히 많은 마로니에로 교체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물려난 가로수는 대체적으로 뭐냐면 양보집 나무. 그래서 양보집 나무가 우리 처음에 도입할 때 뭐라고 불렀죠? 프라타나스. 굉장히 우리가 정서적으로 많이 가까이 했던 나무들이죠. 근데 그 나무가 너무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고 높이 자라고 해서 또 그리고 옆 잎사귀 뒤에 작은 성모, 솜털 같은 게 많은데요. 물론 그 광합성을 하고 일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미세먼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만 그런 조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뭉쳐서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은 그것도 꽃가루라고 이렇게 오인을 많이 받고 조금 좀 불명예 퇴진을 조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카시 나무가 사실은요 많이 푸대접을 많이 받죠. 그리고 수명이 좀 짧고 해서요 좀 오지로 쫓겨나는 이런 나무들인데 이렇게 참 많이 쓰러졌을 거예요. 이런 나무들, 또 쓰러질 찰나에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난간으로 활용하니까 너무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계곡인데요. 계곡 건너편은 이 밑에가 물이 흐르고 계곡 건너편은 우리가 위치로 보면은 저기는 저쪽 등성이의 북쪽이죠. 건너다 본 쪽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곳은 남쪽을 바라다보고 있는 곳이에요. 계곡을 사이에 두고. 그런데 저쪽에를 보면요 소나무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소나무들이 조금 보여요. 그러면 여기 남쪽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처럼 극양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극양수입니다. 그 햇볕을 가장 좋아하는 나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쪽은 북사면이에요. 사실은 북사면이다 보니까 햇빛이 덜 들어오니까 다른 한렵수에 경쟁해서 밀려서 이렇게 소나무들이 안 보이고, 이쪽에는 그나마 좀 남아 있는데요. 여기 있는 소나무들도 지금 모양이 보면요 어떻게든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햇빛을 보기 위해서 키만 이렇게 자라고 꾸불꾸불 올라갔는데, 아마 이런 특히 참나무 종류들의 경쟁에 밀려서
머지않아 이 소나무들도 운명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나무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소나무라고 많이 하는데, 다른 어떤 소나무 보존 대책이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좀 안전과 이런 위험 요소를 이렇게 없애고 안전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무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거는 온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온나무는 아까 설명했던 가죽나무나 또는 북나무나 이런 나무들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약간 틀린 점이 있습니다. 여기 잎 자루가요, 붉은색으로 매끈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거의 온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예 잎이 더 크면서 큰 나무면서 녹색으로 나타나는 거는요, 그거는 아까 우리 설명했던 가죽나무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일단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잎 자루가 작은 소엽이 타겹이라고 합니다. 타겹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북나무라 그래서 그 가을철에 설악산 같은 데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으로 많이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그런 나무죠. 그래서 이 온나무는 확실히 구분해서 혹시 가족들이 또는 친구들이 왔을 때 만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온나무에서 이런 온나무를 이렇게 수피를 벗기면 수액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이 벗기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트집이라고 합니다. 트집 잡지 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온나무 가지를 이렇게 트집을 냈으면 생트집이겠죠. 그래서 거기서 흐른 수액이 바로 오칠이에요. 굉장히 독한 겁니다. 그 오칠은 수천 년이 지나도 벗겨지지 않잖아요. 그만큼 독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수액이 이렇게 손에나 이렇게 닿으면은, 또 피부에 닿으면은요, 바로 알레르기를 아주 심하게 받아들인 사람은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앓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수액의 독이 독하냐면요, 한 가정에서 누군가가, 한 식구 중에서,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옷이 오르면요, 온 가족이 다 같이 올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여담입니다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옷이 온 가족이 오르냐면은요, 요강을 주로 많이 옛날에는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옷 오른 가족 중 한 사람이 요강에 이렇게 용별을 보게 되면 다 같이 밤이나 이렇게 가족들이 용별을 볼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옷 기운이 올라와서 온 가족이 이렇게 옷이 오르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옷 조심하십시오. 그야말로 진검다리입니다. 수락산 말견지 매우 좋습니다. 물결이 너무 좋죠.